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죠. 저쪽에 이제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했는데, 지난번 강의 시간에는 저희 집에 애들 할머니가 팔이 부러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못 나왔습니다. 못 나와서 다른 분이 하셨고, 오늘도 사실은 애들 할머니가 지금 병원에 가 있어요. 체크하러. 병원에 가서 지금 엑스레이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 참석을 못해서 결강을 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요, 교재 136페이지를 한번 펼쳐봐 주세요. 136페이지. 136페이지 보면은 이제 아주 초등학교 1학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10장 문장의 고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문장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겁니다. 136페이지에요. 우리 이런 게 있죠. 왜 애들한테 또는 누구한테 얘기를 할 때 어떤 분은 처음부터 위압적으로 막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막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쫄아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주 좋은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감동을 주는 방법도 있고, 같은 표현이라고 해요.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문장도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문장의 문장이 전달해주는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수필을 쓰는 사람들한테 첫 번에 그 문장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은, 우리 수필을 쓸 때 주로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을 쓰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뭐를 먼저 쓰냐면 나는 오늘, 나는 내가라는 걸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일기를 쓸 때 잘못 쓰기 시작해서 그래요. 그래서 가능한 한 소위 우리 내 주위의 어떤 관련 경수필을 쓸 때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피해야 될 것들이 바로 나는이라는 이 말을 표현하는데, 어쨌든 문장을 표현할 때 같은 문장이라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말을 하는 분이 있고, 단문으로 밥 먹었어? 맛있었어? 그러면은 이제 대답도 예 맛있었어요. 그럼 뭐가 맛이 없어서 뭐는 맛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10개, 20개를 한 문장으로 만듭니다. 보통 그런 걸 이제 우리 앞에 간단하게 표현하는 걸 단문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글 쓰는 분들은 가능한 한 단문으로 모든 걸 표시하십시오. 단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와서 우리가 글을 썼을 때 2줄 넘지 않도록, 초보자들이 일반적으로 한 문장을 석 줄, 2줄 넘어서 석 줄, 넉 줄 넘어가면 그건 실패입니다. 대부분. 써놓고 보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단문으로 쓰십시오. 복문은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잘못 표현될 게 많다. 그래서 왜 옛날에 유명한 그 수필가라는 이양아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김소은 선생님이라든지 옛날에 유명한 이런 분들의 글 써놓은 걸 보면요, 요즘에 이거 못 읽어요. 왜냐면 한 문장이 5줄이 있습니다. 5줄. 5줄 읽으려면요, 숨이 차서 못 다 읽어요. 그 다음에 5줄 읽으면 이 내용이 뭔지 잘 몰라요. 막 섞여가지고 이것도 들어갔고 저것도 들어갔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통용이 돼서 그 유명한 수필가 분들의 글을 그게 유명하다고 했는데, 요즘 우리 호흡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작년인가 제가 유명한 수필가 중에 하나, 이양아 선생님 수필가를 읽다가 중간에 한참 썼습니다.
너무 길어서 한 문장이. 근데 그런 것들이 옛날에 배웠는데 그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요. 1950년대에 표기하는 어떤 표기법, 2025년에 표기법 다르다 이거죠. 똑같은 한글을 하더라도. 따라서 가능한 한 우리는 공문을 피하면서 남의 얘기나 남의 훌륭한 얘기 쓰려고 하지만 신선한 내 얘기를 쓰자. 진솔성.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13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좋은 문장을 써보겠다는 마음 제세가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가 모순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문장 써보자. 좋은 문장 쓰려면 뭐가 있습니까? 유명한 문인들이 한 말이 있죠. 저는 지금도 머릿속에 딱 있는 게 왜요? 5월 하면 저 5월의 여신 앞에 뭐 이런 그 노천육의 시 있고 있죠. 그게 최고로 멋있어요. 근데 그걸 멋있다고 그걸 써놓으면 내 얘기가 아니거든. 그 양반 얘기거든요. 5월의 여신 앞에 나는 뭐 어쩌고 하는 이런 것들요. 그런 것들이 좋은 문장 써보겠다고 해서 남들이 쓰는 이미 유명해진 문학가들이 쓴 그런 문장을 그 인용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문장을 써보겠다는 게 있을 때 좋은 문장일 때는 일반적으로 볼 때 그 진솔한 이 얘기가 중요하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배움이 짧은 분들을 가방끈이 짧다고 흔히 얘기합니다. 가방끈이 짧은 분들이 어떻게 한글도 배우고 시도 배워가지고 시집을 내요. 10명이면 10명, 20명. 근데 그게 히트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 할머니들 진솔한 얘기가 들어가서 거기에는 유명한 사람들의 뭐 무슨 얘기 이런 거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옛날 좋은 얘기 같은 거 안 들었어요. 삶에 보면 투박한 말로 표현을 했는데 그게 진솔하다 얘기죠. 애들한테 그 얘기해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한번 제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어떤 택시 기사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요. 무슨 얘기해서 문학 얘기를 하는데 수필, 시, 소설 얘기하는데 달관이에요. 이 양반 얘기하는 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택시기사가 그렇게 유식한 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문제는 그 양반이 그래요. 선생님, 저는 가방끈이 상당히 짧습니다. 짧은데 마침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두 아이가 아비는 안 닮아서 내가 험한 일을 하고 살아도 애들이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하나는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왔고 하나는 독일 가서 박사학위 했는데 둘 다 서울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라 얘기죠. 그런데 이제 큰아들이 학장이 될 때가 됐다고 합니다. 그 양반이 볼 때는 학장이 최고로 높은 걸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장은 정교수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원로 교수들 안 하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 학장은 우리 돌아가다 보면 뭐 이렇게 왜 돌아가면서 십장도 하고 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하면서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제 가슴을 울린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 애들한테 둘 다 박사인데 박사들한테 할 얘기가 없는데 늘 해준 얘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겸손해라. 겸손해서 손을 볼 거 없다. 그 아버지로서는 그 이상의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겸손해라 그 한마디가 모든 거 포함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글을 쓸 때 생명력을 갖는다. 그 좋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쉽게 유명한 사람들이 뭐 말했던 거 이런 거 뭐 그게 좋은 건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두 번째 137페이지의 맨 위에 줄 제재를 어디에다 배치할까를 생각해 본다. 우리
똑같은 얘기라고 해도 지금 창원시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창원시에 대해서. 그런데 창원시 뭘 얘기하고 있냐면 5개 구간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싶어요. 창원시에. 그런데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글을 쓸 때. 창원시의 구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 창원시의 구라는 거 얘기했죠. 그러면 그 창원시에는 성산구, 그 다음에 의창구, 마산하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5개가 있다. 창원시를 설명할 때 창원시를 맨 앞에다 두는 거예요. 앞에다 두고 창원시를 설명한 5개 구를 하나하나 요거 설명하는 게 이게 2관식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앞에다 두자 얘기죠. 자, 우리 가족을 쓰려고 합니다. 가족 얘기인데, 자, 우리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 나와 부부가 있다. 그 다음에 내 아들, 딸이 있다. 그럼 6이지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 아내, 아들과 딸, 이 6이 우리 가족이다. 맨 뒤에다 둘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라는 말을. 맨 앞에다 우리 가족 얘기다. 하고 6명을 쭉 둘 수도 있고, 아니면 6명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맨 뒤가 이 6이 우리 가족이다 할 수 있죠. 맨 앞에 두는 걸 2관식, 맨 뒤에다 핵심을 뒤에다 두는 것을 미관식.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제 나중에 뒤에서 또 하지만 2관식이 연역법이라고도 합니다. 연역법 2관식. 그 다음에 맨 뒤에다 두는 것을 미관식, 이거를 맨 뒤에다 중요한 걸 둔다 얘기죠. 이거를 귀납법. 보통 우리는 요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많이 쓴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어떤 유명한 특히 종교 지도자들 얘기를 보면요, 어떤 분은 얘기할 때요, 이거저거 그냥 막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할 때 들어보면, 야, 이 양반이 정말 유명한 그 종교 지도자가 맞나 하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이거는 진리에 대한 설명이다. 그럼 진리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막 얘기를 해요. 해놓고 이게 진리다. 그러면 뭐냐면 화살을 몇 수십 개를 쏘았는데 나중에 가서 맞추는 건 관역 한쪽으로 다 간다 얘기죠. 이게 그 미관식이죠. 뒤로 들어온다 얘기죠. 아까 얘기했듯이 글을 쓸 때는 2관식, 미관식. 물론 뭐 중괄도 있고 직렬식도 있지만 그런 거는 우선 빼고 2가지 중에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그거는 각자 글을 쓰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가족을 설명하는데 우리 가족 얘기다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 아내, 아들과 딸 6명이 우리 가족이다. 6명을 뒤에다 할 수도 있대. 6명을 설명하고 뒤에다 이게 이 6명이 우리 가족이다. 뒤에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전에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게 보이실라나? 이게 보이죠 지금? 아이고. 제가 얘기할 때 수필은 크게 서두, 전개. 전개는 서두는 일반적으로 한 달라, 한 문단. 그 다음에 전개는 서두에서 쓰겠다는 몇 가지 하면 아까 우리 가족 하면 6명이라고 했죠. 6개가 되겠죠. 창원에 구 5개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죠. 왜?
마산하포구, 마산회원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하면 될 테니까요. 창원에 대해서 설명한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 가족에 대한 걸 서두에서 쓰겠다고 했으면 우리 가족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 내 아내, 그 다음에 내 아들과 딸 6개로 된다 얘기죠. 그 다음에 맨 밑에가 이제 결미입니다. 이 결미는 전체 이 내용을 요약해서 나타내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보면 이게 한 문단이라고 한 개 문단이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5개에서 9개 정도 보통 문단이 되거든요. 요게 또 한 문단. 그러면 이제 요 정도로 간다고 했을 때 하나 최대 9 하면은 11개 문단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요. 11개 문단이 어떻게 보면은 벽돌을 11개 쌓는 거예요. 11개 문단이. 한 문단 했을 때. 이런 식으로 11개 쌓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서두, 전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결미.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별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죠. 하나하나가. 문단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어떤 주제에 따라서 일맥상통해야 된다. 이게 일맥상통해야 되는데 서로 뜻이 통해야죠. 자, 우리 목변은 7개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목변은 경추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목표가요. 7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 떨어져 있지만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쭉 통해가지고 여기에 핏줄과 신경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자, 각각의 문단 하나하나는 독립적이지만 어떤 주제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통해야 된다. 그런데 가끔들 보면은 의욕이 앞서가지고 전혀 이 주제하고 관련 없는 게 막 들어가 있어요. 문단이. 왜? 뭐 무슨 예를 들어서 내 친구 관계를 얘기하다가 내 친구의 친구 얘기도 하고 애인의 친구도 얘기하고 막 그러다 보면 엉뚱한 게 들어간다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고구마를 캘 때 이렇게 뿌리에 했을 때 고구마만 여기에서 쭉쭉쭉쭉 나와야지. 일맥상통해야지. 이게 전혀 관계없는 여기에 감자가 나온다든지 무슨 연근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얘기죠.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하나 문단은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지만 그게 일맥상통한 어떤 뜻을 통해서 이게 서로 연계되어야 된다. 종횡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글의 맥을 구성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137페이지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글을 쓸 때 다듬고 또 다듬는다고 하는데 저 최근에 지금 제가 21번째 책을 내려고 책을 공짜로 내주신다고 해서 고맙게 내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오케이 논 글 중에 첫 번째 글 속에 또 잘못이 있더라고요. 의자가 2번 거듭된 게 있어요. 의자가. 왜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부도순의 친구 뭐 누구 의가 2번이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의가 2번 들어갔는데 그걸 못 찾았어요. 근데 이미 프린트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첫 작품에 우리가 교정을 보고 또 봐도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완벽한 글을 하나도 못 봤어요. 대가들의 그래도 보면은 오자 탈자가 있습니다. 책을 하다 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똑같은 사람이 100번, 1000번 봐도 그걸 다 골라낼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다 얘기죠. 근본적으로. 지금 제가 배운 문법은 1950년대의 우리나라 문법을 기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1950년대이면 지금 2025년인데 한 몇 년 전입니까? 엄청난 오래전, 한 50년 전 아니에요. 50년 전에 배운 거를 지금 하니까 틀릴 수밖에. 근본적으로 잘 모른다 얘기죠.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뭘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민들레 홀씨라고 알고 있어요. 민들레 홀씨. 민들레 홀씨 틀린 거거든요. 홀씨. 예.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얘기할 때 계면적다는 얘기죠. 계면적다. 뭐 했을 때 민망하고 그럴 때 그게 계면적다가 아니거든요. 겸연적다예요. 겸연적다. 겸연적다를 계면으로 한다는 그 다음에 우리 뭐뭐커녕 하는 거 있죠. 왜 저 잘되기는커녕 뭐 합격은커녕 커녕 하는 건 앞에 뭐가 됐든 붙여 있는 겁니다. 커녕을 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잘 모를 수 있다 이죠. 잘 모르고 있는데 100번을 봐도 그게 나오면 난 맞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치고 또 고치는데 문제는 옆에 사람한테 고쳐달라고 좀 읽어보라고 한다 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을 썼을 때 댁에 가서 부부한테 좀 읽어보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들, 딸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하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남자들에게 같은 거는 사모님한테 가서 읽어보라고 하든지 그러면요 다 좀 저기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다들 이제 물론 틀린 것도 고치지만 글을 쓴다고 해서 글을 썼다고 해서 그게 100점짜리 글은 아닙니다. 항상.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시험지입니다. 자 이거 시험지라고 하지 말고 학교 다니면서 시험 많이 보셨죠? 시험 봤는데 답을 안 써서 틀린 건 어쩔 수 없고 답을 쓰면서 틀리려고 쓴 사람은 없죠. 답을 쓰면서 틀리려고 쓴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학교 다 졸업했지만 시험 볼 때마다 100점 맞은 적이 있어요? 난 100점 못 맞은 적이 60점도 맞고 70점도 맞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대학 졸업했어요. 뭐 하고 그 전부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 답안지를 썼는데도 틀리더라 이게죠. 그래도 졸업하고 시인도 되고 소설가도 되고 다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글을 썼을 때 썼다고 종이에다가 흰 종이에다가 까맣게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채웠다고 해서 글이 아니에요. 다듬어야 됩니다. 10번, 20번, 30번 다듬는데 그 다듬는 건 나 혼자 다듬지가 아니고 우선 내 글을 이해를 해줄 사람이 누구냐?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 가까운 사람이 내 글을 이해 못하면은 그건 어디서나 해도 지나가는 개도 안 물고 갑니다. 그 글을. 내 아이나 내 남편이나 내 와이프가 이해를 해줬을 때 그 글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주위한테 읽혀서 고치고 또 고쳐보자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제 하나였을까? 지난 금요일이네. 지난 금요일 했던가? 5월의 마지막 금요일에 경남신문에 작가 칼럼이라는 걸 또 쓰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를 5달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원고지 800장, 1600장 정도 이제 기자가 부탁해서 쓰기로 했는데 다음 달 쓸 걸 미리 써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가서 앉아가지고 체크하는 게 참 체크가 잘 됩니다. 저는 가서 보니까 7군데나 틀렸어요. 1600자 써놓는 데서. 야, 이걸 그냥 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또 글을 가끔은 손주한테 읽혀봅니다. 손주 할아버지 여기 이상해. 읽어보면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나는 잘 썼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글을 쓸 때는 누군가한테 이 점검을 받아라. 내가 써놓은 거 썼다고 해서 100점짜리 절대 아니다. 그래서 100번, 1000번 하는 거 좋긴 한데 혼자 해서는 별 적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필문에 이제 우리 수필을 쓰다 보면 인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의 글을
인용했을 때, 인용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 격다운표로 하는 게 있죠. 격다운표. 격다운표는 그 밑에 138페이지 그 하단 부분에 궁서체로 되어 있는 거 보고 한번 보세요. 그 5번째 줄에 독일의 시인이며 작가의 실러는 시간의 흐름은 세 가지인데 미래는 머뭇거리며 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지나가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해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공감한다. 여기에서 독일의 시인이며 작가인 실러가 얘기한 것은 시간의 흐름은 세 가지인데 미래는 머뭇거리고 천천히 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현재는 화살처럼 지나가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해 있다. 밀러의 말이기 때문에 이걸 밀러의 말을 격다운표로 표현한 겁니다. 격다운표로. 그 다음에 격다운표가 아닐 때도 있어요. 왜?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다운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다운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무조건 격다운표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다운표 두 가지 정도. 격다운표는 남이 한 말, 누가 이미 한 거 보고를 했을 때 남의 책에 나왔다든지 또는 시의 구절이라든지 그런 게 나올 때는 이 격다운표를 하고 내가 무슨 내용을 강조하고 싶다. 그럴 때는 콧다운표로 쓰십시오 하는 거. 그렇다면은 자, 이거 왜 하느냐? 다운표 왜 남의 말을 인용하느냐? 이거는 내가 하는 거, 내 얘기가 아니고 이미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거다 해서 그 뭘 하는 거냐면 보편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거예요, 우선요. 그 다음에 격다운표를 해가지고 남의 말을 해놨어요. 왜 우리 링컨의 유명한 말이 있죠.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링컨의 얘기요. 그 얘기를 하는 건 뭐냐? 그 말을 일종의 비평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을 내가 볼 때는 타당한데 어느 부분은 어떻다 하는 비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인용문을 할 때 남의 말을 인용을 해서 격다운표로 표현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자기의 의견을 보편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미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증명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 두 번째는 남의 의견을 비평할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런 건 잘못이거나 또는 수정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한번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수필에서 보면은요, 이 소설에서는 대화치가 많죠. 한 줄에 위에서 너 밥 먹었니? 그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예 먹었어요. 저 맛있었니? 예 맛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저 얘기를 해서 대화체를 많이 쓰는 씁니다. 이 소설에서요. 그런데 수필에서는 대화체를 너무 많이 쓰는 건 안 좋습니다. 예. 대화체를 너무 많이 쓰는 건 안 좋아요. 이거는 대화체를 너무 많이 쓰면은 소설이나 또는 그 일기 같은 이런 그거에 비슷해져 가지고 가능한 한 대화문은 적게 써라. 대화체를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조금은 적게 해라. 그러나 한두 개 또는 몇 개씩 쓰는 거는 의미를 강조하고 확실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 거기 한번 보세요. 139페이지에 가운데쯤 궁서체로 되어 있는 거에 중간에 보세요. 엄마, 왜 그래? 아니야. 눈곱 떼고 있는 거야. 거기에 겹다운표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일종의 대화체라는 얘기죠. 엄마, 왜 그래? 엄마가 막 울었던 거 같,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아니야. 눈곱대고 있는 거야. 하는 거. 여기 갑자기 이게 나오니까 이런 생각을 지금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이나 여기 그 강의실에 있는 분들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결혼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텔레비 같은 거 보다 내가 슬프다. 눈물이 찔끔 나오죠. 그럼 혹시 남편이 볼까 봐서 또는 마누라가 볼까 봐서 몰래 가서 아기창 시침대고 가서 슬쩍 눈물 닦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그때만 해도 이제 저기죠. 그건 마치 뭐하고 마찬가지냐면 신혼 초에 부부가 방구 터놓고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나이 60 넘으면 뿡뿡 그냥 자기들끼리 있을 때를 낍니다. 왜? 터놨으니까요. 그만큼 편하거든요. 자, 젊어서 결혼해서 막 저기 했을 때는 괜히 텔레비 보다가 무슨 연속 보다가 슬퍼서 나 혼자 눈물을 찔찔찔찔해서 남편이 에이구 그런 걸 보고 침침하게 기분이 좀 안 좋다 얘기죠. 근데 남편한테 또는 부인한테 책을 안 잡히려고 혼자 가서 이렇게 딱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지금쯤은요, 내가 찔찔 짤찔 훌쩍훌쩍 할 정도가 되면은요, 와이프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내가 눈물 닦을 때 같이 하나 더 주면은 같이 닦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건데 어찌됐든 소설에서는 대화체 문장을 많이 쓰는데 너무 많이 쓰지 말아라.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수필이라고 해서 보낸 거 보니까요, 절반이 대화체예요. 그거는 절대 제가 볼 때는 그 수필을 쓴 분이 아무리 유명한 분이어도 이 수필이 아닙니다. 어떤 소설의 중간 한 군데를 딱 잘라서 수필이라고 하니까 저기 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수사 12, 3 해가지고 139페이지입니다. 왜 형용사, 부사, 형용어, 부사어 이런 걸 지나치게 많이 쓰면은요 식상해요. 우리 이런 것들요. 너무 많이 쓰면은 왜 맛있다, 뭐 하는 것도 그냥 매번 소리 해보세요. 아이고 또 병 도졌네 하죠. 예를 들어서 기쁜 것도 한두 번 얘기해야지 한 10번쯤 해보세요. 또 미쳤나? 하니까 보통 형용어나 부사어도 너무 남발하지 말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얘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140페이지에 그 맨 밑에 있는 한 단락, 문단으로 되는데, 이 문단은 내가 볼 때는 글을 쓸 때 수필을 문단으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문단 나누기 안 한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읽는데도 부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 아까 우리 가족을 설명하는데, 가족 설명을 할 겁니다. 가족을 설명하는데 아까 우리 대가족 제도가 돼서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 와이프, 아들과 딸 6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6명에 대한 거니까 할아버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할머니 설명하고 계속 연결해서 6명을 한 문단으로 다 만들면 이건 너무 길다 얘기죠. 자, 할아버지 문단 끝났습니다. 끝나면 줄 바꿔서 할머니 끝나면 나 끝나면 와이프, 그 다음에 아들이 있으면 아들, 딸, 이렇게 문단은
내용의 그 내용에 따라서 문단을 적정하게 나누는 것이 참 좋다. 문단을.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나누면 좋다니까 어떤 분들은요, 문단 나눌 때요, 무조건 10줄씩 나눕니다. 무조건. 위에서부터 자르기를. 10줄씩 나누면 어떻습니까? 자, 우리 이걸 생각해 보시죠. 키가 2m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1m 50 되는 사람도 있어요. 1m 60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170으로 나눈다. 하면은 170으로 어떤 사람은 다리가 잘립니다.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문단은 일률적으로 분량으로 따져서 나누는 건 아니다. 그 내용에, 기술하는 내용에 따라서 좀 더 길어지고 짧아질 수가 있다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 단락 부분을 하는데 그 예로서 거기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단락 부분이 무원칙인 경우 141페이지 봐주세요. 이거는 어떤 원칙이 없습니다. 그냥 중간에 가서 분량이 어느 정도 되면은 문단으로 나누고 했는데, 거기에서 그 141페이지 단락 부분이 무원칙인 경우에 해서 네 번째 줄에 그저 타고 가다 발 닿는 곳에 내리면 된다 하고 슬래시 두 개 있죠. 거기가 한 문단으로 나눴다는 뜻이에요. 나눴고 어떤 사람의 글을, 그 다음에 맨 밑에서 세 번째에서 보면, 네 번째 줄에서 보면 그 고장의 돼지국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지금도 돼지국밥 하면 가끔씩 생각나곤 한다. 또 슬래시 있죠. 그렇게 나눈 거. 그런데 여기 나눈 거 보면은 뭐를 기준해서 나눴는지 이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나눌 때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가족 6명을 설명하는 전개에서 6개 문단이면은 할아버지 하나 문단, 할머니 하나 문단, 나 문단, 와이프 문단, 아들 문단, 자식 문단, 이렇게 원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이제 거기에 단락 부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는 경우인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거는 아마도 두만강 쪽을 여행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쓴 것 같은데, 연길에서 동남쪽으로 2시간가량 달려 말로만 듣던 두만강의 강변에 도착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쭉 하다가 대조적으로 자연스러워 보였다. 자연스러워 보였다. 슬래시 거기서 문단으로 나눴으면 좋겠다 얘기죠. 이거는 문단으로 안 나눈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쭉 가다가 뒤에서 맨 두 번째 줄에 많이 낙후된 모습이 보였다. 여기서 또 문단으로 나눠서 그러면은 몇 문단이 되냐면 하나, 둘, 세 문단이 돼요. 근데 이건 한 문단으로 돼 얘기죠. 그러니까 문단으로 바꾸는 게 좋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문단 바꾸기를 안 한 분들은 이거는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이런 걸 저는 독자에 대한 폭력이라고 해요. 작가가. 왜? 읽기 힘들게 쓴 건 저거의 잘못이거든요. 글 쓴 사람의 잘못이거든요. 글 쓴 사람이 글을 읽는 사람의 배려도 해줘야죠. 자,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왜 이런 거 있죠? 표현 중에 구어체가 있고 문장체가 있죠? 근데 구어체가 가끔 구어체를 이 수필에 쓰면은요, 이해하기 좋거나 이런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구어체가. 왜냐면 다정다감하니까. 그런데 이걸 너무 자주 쓰면은요, 안 돼요. 그래서 구어체를 남용하지 말자. 그러면 구어체를 너무 많이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문장체도 모르고 구어체도 모르나 자기 뭐가 떨어지는, 격이 떨어지는 격이 돼요. 그래서 가끔 비문, 이런 걸 비문이라고 하는데 남용을 하지는 말자. 이걸 남용하는 것은 좋은
게 안 된다. 그러니까 비문은 가능한, 그러니까 구어체를 많이 쓰지는 말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방언이라는 거 있죠. 사투리. 사투리가 가끔은 난 대학 다닐 때 경상도 친구들이 우리 과에 한 6명, 7명이 있었거든요. 참 멋있었어요. 걔들 만들어 보면은 착버려라. 얼마나 박력이 있습니까? 네? 착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뭐 무시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은 좋은데 모든 게 사투리를 써보세요. 사투리를 쓰면은 이건 또 문제가 된다 얘기죠. 이게 저기라고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저기를 하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구두점 있죠. 왜 중간에 갖다 글 쓰다가 컴마를 한 10자 쓰고는 컴마 찍고 한 문장에서 컴마를 여러 번 찍는 사람이 있어요. 전 그거는 절대 반대입니다. 한두 번 쓰는 건 좋은데 컴마를 너무 많이 하면요 쓸데없이 끊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자, 선생님께서 쉬었다가 말씀을 또 쉬었다가 하셨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한 번에 해야 되는 걸 왜 자꾸 이렇게 합니까? 그거는 별로 좋은 적이 아니다. 요거를 이제 이런 의미에서 좀 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문장 했을 때 좋은 문장이 뭐냐 하는 얘기죠. 좋은 문장? 글은 뭡니까? 눈으로 읽는 거죠. 말은 어디로 들어야 됩니까? 귀로 듣죠. 좋은 말은 귀에 잘 들립니다. 그 다음에 좋은 문장은 읽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문장. 제가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나는 참 잘 표현을 했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건 이해가 안 된다. 그건 잘못 쓴 거예요. 전에 제가 얘기했죠. 중국의 유명한 문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국에 옛날에. 그 중에 소동파, 백거이, 백낙천의 글은, 시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왜 설명할 필요가 있냐면은 그 백거이는 글을 쓰면은 누구한테 가서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교정을 받았냐면 반드시 자기 주위에 노파들한테 가서 물었답니다. 할머니들한테 가서. 할머니 딱 한번 읽어서 이거 아니야. 나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하면 그 할머니가 알았다고 할 때까지 고쳤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 있다. 쉬운 문장이 좋다 얘기죠. 어려운 문장 하지 말고 쉬운 문장 써라. 그 다음에 문장은 아까 얘기했죠. 여기 142페이지 간결한 문장이 좋아요. 본문 쓰지 말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왜 말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하나를 읽으면은 뭔가 찡하게 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밀리적으로 한번 땅 치면은 몽몽몽몽몽몽 이렇게 메아리 치죠. 이런 것처럼 단순한 한 문장을 읽었는데 그거에 대한 연상대에서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의 문장은 짧게 의미는 아주 길어야 된다. 그래서 문단의장이라는 의미 있습니다. 문장은 짧지만 그 생각하는 의미는 길게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문장이 좋다. 가능한 한 이렇게 쓰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문장은 정문을 써라. 143 정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감이 흐르는 문장. 자, 우리 왜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참 많이 바뀌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목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그런데 어떤 분은 참 잘 가르치고 말씀은 잘하는지 정명이가 뚝뚝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이 새끼 저 새끼 했다가 또는 뭐 그냥 사무적으로. 근데 어떤 분은 조금 말씀하시는 거 어느래도 한마디만 들으면은 엄마가 뭐 얘기해 주는 것 같고 아빠가 다독여 주는 것 같은 그런 분이 있거든요. 어떤 게 좋으냐. 조금 어느래도 나를 감싸줄 수 있는 게 좋듯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정이 가는 문장을 써보자. 이거는 이런 게 좋다. 그 다음에 너무 깊은 이런 딱딱한 문장보다는 담백한 문장 이런 게 좋다. 자, 우리 논문이라는 게 있어요. 논문이라는 건요.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대학에 있을 때 한 논문 썼던 게 한 70여 편 썼던 것 같은데 제가 읽어도 나중에 제가 뭐라고 썼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자, 그거를 내 주위에 누구 보고 읽어라. 읽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미쳤습니까? 그거 왜 읽습니까?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요. 마찬가지로 문장은 담백하고 부드러운 이런 게 좋다. 그 다음에 우리 왜 개인의 어떤 특징을 얘기할 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는 표현이 있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글도 그런 게 있어요. 잘은 모르지만 글을 많이 쓰다 보면요 자기 색깔이 나옵니다. 나름대로 자기 색깔이 분명해집니다. 개성미 있는 문장을 쓴다. 이건 많이 쓸 때 이제 저기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44페이지에서 한번 보세요. 사회에서는 좋은 문장의 요건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아까 이제 그 중에서 세 번째 부사어 남용 하지 말라 하는 얘기.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가장, 매우, 과연, 그리고 이런 걸 쓰는 분들이거든요. 너무 많이 쓰지 마시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글을 쓸 때요. 144페이지 맨 밑에 해학과 풍자가 있는 글.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뭔가 함축적인 의미를 하는 표현을 가끔 하면 참 이게 좋습니다. 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이 훈화를 하시는데 한 시간씩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남는 게 없거든요. 없는 데 비해서 한 5분, 10분 동안 얘기하면서 조용조용히 해서 야, 우리 잘해보자 하는 걸로 그냥 끝내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싱거운데 이게 잘해보자는 그 한마디에 함축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저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거 잘못하면은 개인을 비방하는 게 돼가지고 그 개인 이름은 빼겠습니다. 굉장히 말을 잘하는 분이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보통 시사평론가 중에 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은 제가 볼 때는 좋은 말도 싸가지 없이 합니다. 하나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상당히 똑똑한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장관 됐던 친구인데 난 그 친구는 좀 사라져 줬으면 좋겠어요. 왜? 같은 말에도 싸가지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같은 말을 할 때 기왕이면은 자기 돈 퍼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닌데 좀 좋은 말 하지. 같은 말을 해도 싸가지 없이 여기 가슴 팍 긁어놓고 또 확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걸 하는데 이제 이런 글도 마찬가지예요. 품위 있게 좀 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그거 쭉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10계명이라고 해서 이제 저기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금기 10계명 이런 것도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